여러분, 사랑에도 온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200평 저택에서 52세 박준호 회장이 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사랑보다는 걱정이, 따뜻함보다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은서야, 오늘 언어치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 발음 연습은 했어. 준호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6살 박은서는 아빠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은서야, 아빠 말 들어봐. 제발 한마디만 해봐.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48세 부인 이지연도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새로 산 한글 교육 교재 봤지? 오늘은 꼭 한 장이라도 해보자. 은서는 점점 더 움츠러들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4번이나 실패하고 5번째 만에 간신히 얻은 우리 딸인데.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1살에 처음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입덧도 심하고 몸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은서를 얻기 위해 3년간 불임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치료비를 지불했고 지연은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갔습니다. 4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얻은 기적 같은 딸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안 가본 곳이 없는데 모든 의사가 똑같은 말만 해. 신체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미국 메이오 클리닉까지 갔는데도 같은 얘기였잖아요.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내가 이 나라에서 해결 못할 일이 있나? 그날 밤 은서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3명이 그려져 있었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부모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서울대병원 새로운 교수님께 다시 상담 받아보자. 이번 주에 언어치료도 주 3회로 늘려야겠어. 은서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어. 은서는 색연필을 더 꽉 쥐고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점점 더 작게 그리면서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어치료, 오후에는 놀이치료, 저녁에는 학습지. 은서의 하루는 빡빡한 일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은서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은서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미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 최신 치료법, 비싼 교육 프로그램까지 모든 걸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모든 것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지연이 은서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있을 때 갑자기 은서가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서가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혼자 밖에 나가본 적이 없던 아이가 말입니다. 은서야. 지연이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준호, 빨리 와봐. 준호가 급히 달려나와 보니 은서는 대문 앞에 서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 연두색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시청 환경미화과에서 이 동네 청소를 담당하는 23세 강민수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은서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엄마 뒤로 숨곤 했는데 지금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 꼬마야. 민수가 빗자루를 세우고 허리를 굽히며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나도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서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킬킬킬. 맑고 예쁜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와, 웃음소리가 정말 예쁘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민수라고 해. 매일 이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민수는 은서에게 말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빗자루 보이지? 이걸로 낙엽들을 쓸어서 모아놓으면 낙엽들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아서 좋아. 그런데 가끔 바람이 세게 불면 내가 모아놓은 낙엽들이 다시 흩어져서 나랑 술래잡기를 하기도 해. 은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또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청소 도구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꿈인가요? 지연이 준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준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딸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행복한 웃음을. 민수는 은서가 웃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너 웃을 때 정말 예쁘다. 나도 기분이 좋아져. 그때 은서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은서는 그림을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야. 정말 잘 그렸다. 민수가 그림을 소중히 받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려져 있네.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은서가 집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아, 가족이구나. 정말 따뜻해 보여.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은서가 민수를 가리키고 그림의 빈 공간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나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 치료사들, 전문가들이 은서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환경미화원이 단 몇 분 만에 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일도 또 만날 수 있을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서가 두 손으로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와 지연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의 서재에서 부부는 복잡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아침 일을 어떻게 생각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죠. 은서가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나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환경미화원이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텐데 우리 은서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도움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은서가 그 사람한테 웃었어요. 진짜로 웃었다고요. 아니, 나는 직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은서에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서울대 교수님들도 계시고. 준호는 진심으로 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사회적 편견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연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많은 교수님들이 지난 6년 동안 은서한테 뭘 해줬나요? 한 번이라도 저렇게 웃게 만들어줬나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처음 만난 그 청년이 단 몇 분 만에 우리 은서를 웃게 만들었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지연은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은서한테 왜 말 안 해? 한마디만 해봐, 이런 말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에 준호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항상 은서에게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말을 하라고, 대답을 하라고, 반응을 보이라고. 그때 은서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은서야, 들어와.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서는 새로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형광 연두색 옷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창문 너머로 은서를 지켜봤습니다. 은서는 7시부터 대문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집 안에서 놀고 있을 시간인데 말입니다. 7시 30분 정각 민수가 청소차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안녕. 오늘도 일찍 나와서 기다렸구나. 민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은서는 뛰어가서 민수에게 새로 그린 그림을 건넸습니다. 우와, 또 새로운 그림이네. 이번에는 내가 여기 있구나. 민수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은서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쓰레기가 여기저기 날아다녔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며 잡았지. 마치 나비를 쫓는 것 같았어. 은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킬킬거렸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물 쓰레기를 흩어놓았는데 내가 고양아 이러면 안 되지 했더니 고양이가 나를 빤히 보더라고. 마치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지연은 이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은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은서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지연 뒤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걸 보세요.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은서가 저렇게 편안해하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준호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서는 정말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긴장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그냥 6살 아이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특별한 게 뭔지 아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은서를 문제가 있는 아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호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은서와 민수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은서는 대문 앞에서 민수를 기다렸고 민수는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 우리 화가님. 민수가 은서를 부르는 새로운 별명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멋진 그림을 그려왔을까? 은서는 정말로 매일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떤 날은 꽃 그림, 어떤 날은 나비 그림, 어떤 날은 자신과 민수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그림들을 모두 소중하게 받아서 청소차 운전석에 붙여놓았습니다. 이 그림들이 있으니까 일할 때 기분이 좋아져. 고마워. 은서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은서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너 혹시 나무들도 말을 한다는 거 알아? 민수가 가로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이야. 바람이 불 때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잖아. 그게 나무가 하는 말이야. 안녕, 좋은 하루야, 고마워 이런 말들. 은서는 나무를 쳐다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새들도 말을 해. 짹짹거리는 게 다 의미가 있어. 좋은 아침, 날씨가 좋네, 맛있는 걸 찾았어 이런 뜻이야. 은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이라는 게 꼭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니야.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림으로도 할 수 있고 웃음으로도 할 수 있어. 너처럼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집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연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연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은서한테 말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은서는 이미 우리와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림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진짜 소통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준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 씨는 달라요. 은서가 말을 안 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은서의 그림을 보고 웃음을 듣고 몸짓을 보며 대화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처음으로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은서야. 준호가 조용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그림 좀 보여줄래?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림을 아빠에게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이 노란색 꽃이 뭐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은서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정원에 핀 개나리였습니다. 아, 개나리구나.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지. 은서도 개나리를 좋아하는구나.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는데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그날 밤 준호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도 민수 씨와 인사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은서와 함께 대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수가 청소차와 함께 나타났을 때 은서는 평소처럼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빠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은서 아버지 박준호입니다. 민수는 잠시 놀랐지만 곧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입니다. 은서와 친구가 된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동안 우리 딸이 신세 많이 졌네요. 신세라니요. 저야말로 은서 덕분에 매일 기분 좋게 일하고 있어요. 은서는 새로 그린 그림을 민수에게 보여주며 즐거워했습니다. 민수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기 시작했을 때 준호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이건 제 일이니까요. 아니에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준호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민수 옆에서 열심히 낙엽을 쓸었습니다. 은서는 아빠가 민수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 씨. 준호가 낙엽을 쓸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은서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열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특별한 건 없어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냥 은서를 은서 그대로 봤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가 쓰레받기에 낙엽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은서는 그림으로, 웃음으로, 표정으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그걸 들어줄 뿐이고요. 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보기에 은서는 참 똑똑하고 따뜻한 아이예요. 민수가 계속했습니다. 다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뿐이죠. 그럼 저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준호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못하신 게 아니라 혹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조급하다고요? 은서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은서만의 속도가 있는 걸지도 모르고요. 두 남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던 은서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민수 아저씨가 함께 빗자루를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은서를 치료해야 할 아이로 봤던 것 같아요. 준호가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니까 걱정되는 게 당연하죠. 민수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은서는 이미 충분히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준호는 민수와 함께 일하면서 뭔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은서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했다는 것을. 말을 하라고, 반응을 보이라고, 변화하라고. 그런데 민수는 달랐습니다. 은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은서를 완전히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완성한 그림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에서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와, 은서야. 아빠가 민수 아저씨랑 일하는 모습이네. 준호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그날부터 준호는 변했습니다. 은서에게 말을 요구하는 대신 은서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박 씨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실에서 준호가 은서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옛날에 한 공주가 살았어요. 준호가 책을 읽다가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이 공주가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은서는 공주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아, 행복해 보인다고.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예전 같았으면 말로 대답해봐라고 했을 테지만, 이제는 은서의 표현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은 피아노를 치며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에는 은서에게 따라 불러봐. 한마디만 해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은서가 좋아하는 멜로디를 들려줄 뿐이었습니다. 은서는 피아노 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연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함께 은서와 대문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세 식구가 모두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온 모습은 마치 소풍을 가는 가족 같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모두 나왔네요.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연이 고마움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민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깨우쳐 주셨어요. 그때 은서가 새로운 그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그림은 지금까지와 달랐습니다. 4명의 사람이 모두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커다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와, 은서야. 우리가 모두 함께 있는 그림이네. 지연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민수에게 건네며 두 손으로 하트를 그렸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뭔가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은서야. 이 그림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게. 그날 오후 민수가 일을 마치고 가려고 할 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한번 드시지 않을래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와주세요. 지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서가 민수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4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서는 민수 옆에 앉아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가족이 모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민수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나요? 지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취업했어요. 민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일이 좋아요. 누군가의 하루를 깨끗하게 만들어드리는 거니까요. 준호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민수를 직업으로만 판단했었는데 민수에게는 이런 깊은 철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은서 덕분에 더 즐거워요. 민수가 은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니까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은서는 민수의 말을 듣고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서는 민수에게 자신의 방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방 암벽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와, 은서야. 정말 훌륭한 화가구나. 민수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은서는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그림 하나를 떼어서 민수에게 선물했습니다. 무지개가 그려진 예쁜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 그림 덕분에 내 방이 훨씬 밝아질 것 같아. 민수가 그림을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지연은 은서가 잠든 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은서도 우리도 모두 행복해졌어. 준호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내일 더욱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은서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특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가득한 화사한 그림이었습니다. 7시 30분 온 가족이 함께 대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서는 새로 그린 그림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나타나자 은서는 평소처럼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안녕, 우리 화가님. 민수가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멋진 그림을 그려왔을까? 은서는 그림을 민수에게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림에는 태양과 꽃들, 그리고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이 태양이 은서 마음처럼 따뜻해 보여. 은서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민수의 손을 잡고 그림의 태양을 가리켰습니다. 은서야, 이 태양이 뭘 의미하는 거야? 민수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태양을 가리키고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아, 태양이 은서 마음이고 민수 아저씨도 은서에게 태양 같다는 뜻이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행!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행복! 은서의 작은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행복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6년 동안 기다려온 딸의 첫 마디였습니다. 은서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은서는 아빠를 바라보며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지연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서나 들을 수 있을 것 같던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행복해요? 은서가 지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지연이 딸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민수도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서야, 내 목소리가 정말 예쁘다. 행복해요? 은서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은서 덕분에 아저씨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은서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준호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너는 이미 완벽했는데 아빠가 몰랐어. 아빠. 은서가 아빠의 뺨에 뽀뽀하며 말했습니다. 행복. 그날 아침 청담동 한 모퉁이에서 벌어진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의학으로도 만들 수 없는 진정한 기적 말입니다. 은서의 침묵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안정감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것은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은서의 세상은 말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마디씩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꽃. 정원을 바라보며 은서가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지. 은서가 그린 그림처럼 예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꽃. 예뻐. 은서도 꽃처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딸이야. 은서는 아빠 품에 안기며 행복해했습니다. 지연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집 안에는 웃음소리와 함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피아노. 은서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은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지연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좋아. 지연은 딸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해야 한다는 강요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평소와 다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은서야, 아저씨가 다른 동네로 일하러 가게 됐어. 민수가 아쉬움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아니야, 은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해.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할 생각 없으세요? 네,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직원들 복지 담당 부서가 있는데 민수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학력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수 씨처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원하신다면 대학교 학비도 지원해 드릴게요. 은서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은서의 전속 화가가 되어달라는 제안인가요? 좋아요.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후 같은 장소에서 네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은서는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7살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은서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어떤 놀이를 했는데?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제가 1등 했어요. 아저씨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담아서 그렸거든요. 민수는 은서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은서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데 아저씨. 은서가 민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을 안 했을 때도 아저씨는 저를 좋아해 주셨잖아요. 왜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은서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은서는 은서니까. 그게 이유야. 저도 아저씨가 청소하는 사람이든 회사 다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좋아해요. 아저씨는 아저씨니까요.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은서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네요. 은서가 네 사람의 손을 모두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그렇게 청담동의 작은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만나 새로운 가족이 된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